그녀의 옛 애인도, 교제했던 사람도, 그리고 그녀의 극단원도, 그리고 인근 주민분들도 모두 다 알리바이가 있었고 DNA와 단 한 명도 맞지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다시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대박인 게 뭔지 알아요? 더 변태스러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카가야 리사 씨가 살해되었던 현장에서 한 대략 400m 떨어진 어떤 한 아파트에서 그 에어컨 리모컨이 없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기 2주 전 카야 씨의 자택 근처의 아파트에서도 에어컨 리모컨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있었어. 그리고 실제로 이 카가야 씨의 집에서도 리모컨이 없어졌어요. 에어컨 리모컨이. 자, 그래서 인근 주민의 인터뷰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에어컨 리모컨, 대체 무슨 일일까요? 자, 뭐냐면 이 남성이 하는 말이 그 미 맨션에 살고 있던 남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남자가 그 리모컨을 누가 훔쳐갔다는 말 저도 관리사무소에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어 그 문 손잡이라든지 그리고 문을 누가 이렇게 이랬던 게 사실 저희 집에서도 있었거든요. 라고 말하는 거야. 자, 이 에어컨 리모컨. 자, 이 에어컨 리모컨이 여러분들 없어진 거야. 아니, 왜 에어컨 리모컨을 가져간 걸까? 왜? 이상하지? 자, 누군가가 실내에서 침입을 했다는 뜻이야, 그 집으로. 일단, 그치. 그리고 굉장히 상식을 벗어난 행동. 그리고 모든 리모컨을 가져간 집에는요, 여성 혼자 독신 생활을 하고 있던 집이었대요. 그런데, 좀 소름이 끼치는데, 어떤 한 여성의 집에 현관문 안쪽에, 바깥쪽 아니고요, 현관문 안쪽에 이런 글이 써 있었대. 헤야오 카타즈케로 겐메치스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방 좀 정리해. 환멸을 느꼈다. 그러면서 뒤에 무슨 말이 적혀 있었냐면 널 성폭행하고 싶었어 라는 내용의 말이 쓰여 있었대. 현관문 안쪽에. 그러니까 방 좀 정리해. 너한테 환멸을 느낀다. 널 성폭행하고 싶었어 라는 내용이 현관문 안쪽에 쓰여 있었던 거야. 개소름. 그쵸? 와, 미쳤네. 변태 맞네. 맞지? 같은 지역에서 자취하고 있는 여성도 리모컨이 없어지고 현관문 안쪽에 그런 글이 쓰여 있었고, 어떤 여성은 그냥 리모컨만 없어지고, 이런 복수의, 그러니까 되게 여러 많은 사람들의 그런 리모컨이 없어지는 공통점, 에어컨 리모컨이 없어지는 공통점. 그래서 경시청은 그 괴한의 조사를 추진하는 카가야시 살인사건과 이 사건이 관련이 있는 건지, 왜냐면 카가야시 집에서도 리모컨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범죄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가 막힌 심리학, 이 사람 진짜 되게 유명한 심리학자 분이신데, 예전 제 기묘한 이야기를 이분이 한번 나오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이게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눈 거야. 첫 번째, 단순히 장소가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물건을 가져간 건 지문이 묻어있거나 그러면 증거인멸을 위해서 가져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상대방이 성벽이나 성벽이나 약간 취미에 의한 활동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리모컨이 없어졌으면, 에어컨 리모컨이 없으면 어떡해. 그때 여름이었단 말이야. 7, 8월. 일본 개덥거든요. 그때 에어컨 리모컨이 없어졌으니까 막 곤란해하겠지. 그럼 그 곤란해하는 모습을 얘가 막 이렇게 상상하는 거야. 이런 걸 상상하면서 즐기는 남자일 수도 있다라고 된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뭐냐면 치밀하고 계획적인 행동이라는 거지. 봐봐.
에어컨 리모컨이 없어졌어. 여름이었어. 더워. 그럼 어떻게? 두 번째, 창문을 열겠죠. 창문을 열면 어떻게 돼? 세 번째, 침입 경로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리모컨을 가져간 걸 수도 있다. 그냥 기분파, 증거인멸을 위해서 가져갔고, 아니면은 그거를 성적으로 약간 병이 있는 애인 거야. 그 에어컨 리모컨이 없어졌을 때 그 사람이 약간 약간 곤란해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즐기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에어컨, 치밀한 계획. 리모컨이 없어졌다. 에어컨을 못 틀어. 더워. 창문을 열어. 창문을 열면 어떻게? 내가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짰을 수도 있다. 이런 거지. 자, 증거인멸. 자, 보통 생각하면, 자, 카가야시 사건이라면 리모컨을 조작할 때, 왜냐면 그녀랑 막 싸우다가 더워서 그 범인이 제 거 리모컨을 좀 써볼게요. 이게 제 에어컨 리모컨이거든요? 그럼 에어컨 리모컨을 이렇게 킨 거야. 너무 더워가지고. 그녀랑 싸우다 보니까. 그러면 어떡해? 내 지문이 묻잖아. 그 지문이 묻어버려서 가져갔다. 은닉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경 쓰이는 것이 뭐냐면, 사건이 2주 전에 8월 12일 날 그 사건 현장에서 400m 떨어진 집에서도 리모컨만 도난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지. 이상한 거지. 그 처음에 그 카가야시 집에서만 리모컨이 없어졌으면 범인이 자기 지문 때문에 가져갔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불과 근처 동네에도 리모컨이 없어지는 사건들이 생기니까, 아니, 또 소름 끼치지 않냐? 리모컨만 가져갔다는 게? 그 현관문 안쪽에다가 방송 초심해라, 환멸한다, 널 성폭행하고 싶었어, 막 이런 썼다는 게 미친 새끼인 거지. 세상에 진짜 왜 이렇게 도라이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완전, 또 우리 동네라고 생각해봐, 여러분. 나 이거 진짜 이거 우리 동네예요. 내가 지금 이거 말하는 이거 있죠, 동네. 이거 우리 지금 현재 집에서 한 10분, 15분 걸리는 거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모르실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여자만 사는데 무섭네요. 자, 어쨌든. 자, 동일 범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집에 들어갔고 뭐 했으면은 이 리모컨에서만 지문이 묻었다기 보기는 어렵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야. 혹시 이 리모컨이 그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그만의 전리품이 아닐까. 추억하고 그때 그 상황을 상상하고 아무도 없는 그녀의 냄새가 가득한 방에 들어가서 에어컨을 가져갔어. 그녀가 덥겠지? 더우면 옷을 벗겠지? 참지 못하면 창문을 열겠지? 그녀가 곤란해하겠지? 이러면서 그 리모컨을 보면서 뭔가를 상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지. 자, 그리고 봐봐. 자, 그 카가야시 집의 근처에서 리모컨을 분실당하고 현관문에다가 너를 환멸해, 널 성폭행하고 싶었어 라는 글을 쓴 그 피해자 여성. 자, 그녀가 원래 이 남자가, 이 범인이 동일범이라고 했으면 원래 그녀의 집에서 그녀에게 범행을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그녀의 방이 너무 더러운 거야. 그래서 그녀에게 갖고 있었던 이런 이미지가 깨져버리면서 환멸이라는 단어를 쓴 거지. 그런데 만약에 그녀의 집이 깨끗했다면 아마 피해자는 그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이 남자는 사실은 소심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나를 과시하고 싶은 거야. 내가 네 방에 왔다 갔다.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널 지켜보고 있어. 약간 이런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글을 써놓은 거지. 메시지를 남긴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리모컨을 가지고 오는 거지. 전리품으로. 그리고 또 그녀가 왜 또 피해자가 되지 않았냐면 사실 그녀가 그 현관문에 글 써여 있었던 그 피해자 여성이 사실 그때 여행 중이었대요. 다행히도.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남자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으나 어떻게 운이 좋아서 살해되지 않았다는 가능성도 사실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카가야시의 집에 들어가서 그녀를 살해한 이유는 그녀의 집이 깨끗했고 지저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죽인 걸까? 그리고 그녀의 몸을 핥아대고 나간 걸까? 아니면 그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나왔을 때를 노려가지고 그녀의 집에 들어간 걸까? 아니면 그녀의 집에 이미 들어가서 그녀가 목욕하고 있는 걸 보고 있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추측도 했어요. 뭐냐? 바로 범인이 발기부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녀의 입술과 그녀의 가슴, 유두 부분에서 남자의 침이 나왔어. 그럼 그 남자가 혀로
얼굴이랑 이런 가슴을 핥은 거야. 그런데 강간을 하지 않았어.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행위 경험이 부족한 사람, 혹은 발기부전인 사람, 이런 거지. 그리고 더 쉽게 풀면은 여성과의 관계가 약간 좀 별로 희박했던 사람, 이성적인 관계가 별로 없었던 사람. 그래서 여성을 잘 몰라. 그래서 여성이 굉장히 깨끗할 거고 항상 좋은 냄새만 날 거고 약간 자기만의 약간 여성을 생각하는 그런 약간 그런 판타지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여행 갔던 그 피해자가 될 뻔했던 그녀의 집에 방 청소 좀 해라, 환멸을 느꼈다라는 단어를 쓴 거지. 자기가 생각했던 여성의 이미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약간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남자일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한 거죠. 자, 그러다가 드디어 여러분들 범인이 잡혔습니다. 와우. 2016년 3월 11일 자정에 후쿠시마 현의 그의 친가, 그의 본가에서 그를 체포합니다. 자, 그의 이름은요, 토쿠라 타카히로라는 남성이었어요. 당시 나이 37살이었대요. 자, 도쿄 나카노쿠 아파트에서 극단연이었던 그 카가야 리사 씨가 살해된 사건으로 경시청은 당시 범행 현장이 된 카가야 씨 집 근처에 살고 있던 이 토쿠라를 체포한 겁니다. 자, 토쿠라 타카히로라는 남성은요, 후쿠시마 현에서 구속됐어요. 자, 그녀가 카가야 씨가 죽었던 사인이 목에 끈 같은 걸로 졸렸어. 그리고 약간 1cm, 2cm 얇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단 말이야. 그 손톱에 저항할 때 뭐가 있었지? 남자의 피부 조직, 범인의 피부 조직으로 보이는 게 붙어 있었다고 했어. 그런데 그 DNA가 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처음에 그가 잡혔을 때는 뭐라 그랬냐면, 저는 그 여자 몰라요. 나 모른다니까요? 라면서 그녀를 전혀 모른다라고 부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DNA가 뭐 어떻게 다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는 네, 제가 죽였어요. 네, 내가 죽인 게 틀림없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혐의를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체포된 뒤에 13일부터 그가 혐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죽인 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혐의를 또 막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가 조사받을 때 그의 모습을 MBS에 따르면, 자, 토쿠라 용의자는요, 말수가 되게 적었대. 그런데 또 반대로 되게 담담하게 자기가 죽였다고, 되게 조사에 또 이렇게 응하기도 하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되게 담담하게 했대. 막, 네, 죄송해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제가 죽였습니다.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면서. 자, 카가야 리사상의 살해 사건에 범인이 체포됐다는 소식에 이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69세의 한 할머니는요, 체포 소식을 듣고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해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긴 걸렸는데 그래도 안심이 되네요. 그 또 다른 여성분은 저 범인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계속 찝찝했거든요. 근데 정말 제 안심이에요. 솔직히 우리 가족도 경찰이 막 DNA 채취해가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결국에 사건이 해결돼서 참 좋네요. 그리고 근처에 살고 있던 38살의 한 음식점 직원의 남성은요. 맞아요. 그때 경찰이 DNA를 그렇게 꾸준히 모으고 다녔거든요. 그때는 기분이 좀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체포를 했네.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주민들은 입을 모아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길고 긴 싸움이었지만 결국 범인이 체포돼서 너무 안심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은 토쿠라가 고등학교 때의 사진입니다. 자, 토쿠라는요, 후쿠시마현 야부키 마을 출신으로 할아버지 때부터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돈 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꽤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요. 자, 토쿠라는요, 후쿠시마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시절에는 검도부에 소속도 돼 있었고, 그리고 지역 공업고등학교를 입학해서 졸업을 한 뒤에 도쿄로 상경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범인의
모습을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일반 그가 이제 생활했을 때, 지인들과 만났을 때의 모습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바로 그가 지인들과 뭐 어울려서 놀고 술 먹고 했던 사진이야.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솔직히 마스크 나쁘지 않아. 그치? 자, 그는요, 도쿄에서 올라온 뒤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나왔다고는 했는데 사실은 자격 취득은 하지 않았어. 못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우리 집이 회계사니까 자기도 공인회계사나 약간 세무사 이런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따지 않았대. 그리고 그냥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했대.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고 있었는지 전문학교에 갔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자, 범행 당시 이미 그의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어. 37살에 체포가 됐으니까 중후반 때였지.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어요. 자, 그는 도내에 있는 노래방, 그리고 쓰레기 수거, 이런 아르바이트 등을 해가지고 생활비를 벌고 있었대요. 그리고 2013년에 도쿄 신주쿠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가 취직한 회사에서 그의 담당은 영업이었어요. 자, 토쿠라 용의자의 전 직장 동료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2013년부터 한 2015년까지 아마 이랬죠. 봄까지 이랬나? 2015년 봄까지? 성격이요? 성실했어요. 근데 약간 뭐랄까, 부침성이 없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친근한 분위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영업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안 좋으니까 상사한테 좀 혼나기도 했죠. 그 상사한테 혼나면 좀 뭐랄까, 굉장히 심하게 동요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조금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평소에 불평을 말하거나 누구 욕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영업 실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심야까지 손님 접객하는 연습을 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던 것 같거든요. 라고 지인이 말했어. 자, 차분한 성격이었고 남 욕하지도 않았고 불평불만을 막 말하는 스타일도 아니었대. 그리고 뭐 밤에 혼자 남아서 막 접객 연습, 영업 연습까지 하는 거 보면은 그의 성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 조용하고 약간 좀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또 우리가 그의 지인의 인터뷰를 보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남자의 지인이 말하는 이 사람은 어땠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그의 인터뷰 장면 함께 보시죠. 굉장히 성실했고요. 그리고 아마 머리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아마 뭐 학급 위원 이런 것도 했던 거 보면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리부터가 혹시 약간 좀 곤란하게 하거나 약간 좀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이 토크라상에 했더니 나이 데스 나이 데스 이래. 없었어요. 나를 곤란하게 하거나 무슨 곤란한 일을 저지르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대. 이 사람이 나이 데스 이렇게 하는 거 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없었어요. 그런 곤란하게 한 적 없었대.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을 들은 다음에 느낌이 어땠나요? 했더니 저도 심했어요. 네, 약간 오싹했어요. 소름 돋았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여자한테 말을 걸거나 여자와 말을 하거나 이런 장면들을 3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대. 이 남자가 하는 게. 이 토쿠라가 어떤 여자랑 말을 하거나 여자한테 말을 좀 걸거나 이런 모습을 3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후식이 됐어요네 라고 하는 건 약간 좀 뭔가 불가사의하다, 약간 좀 뭔가 이상하죠 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일할 때 굉장히 성실했고, 그 다음에 머리도 똑똑했던 것 같았고, 학교 다닐 때 학급위원도 위원장, 뭐 학급위원 이런 것도 한 거 보니까 머리가 틀림없이 좋았을 거다라고 하고, 곤란하게 한 적이 있거나 곤란한 일을 뭐 저지른 적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3년 동안 같이 일했지만 어떤 여자한테 말을 건다든지 여자랑 대화를 한다든지 약간 그런 장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대. 그러니까 모든 걸 봤을 때 약간 조금 의아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딱 터졌다고 하니까, 여자를 전라로 벗겨놓고 여기 가슴 핥고 입 핥고 막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라는 거지. 이렇게 착한 사람이, 이렇게 얌전하고 성실한 사람이. 자, 그러면 성실하다. 성실하면 어떤가? 자, 영업 성적 자체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 자, 그리고 지인의 말에 따르면 그의 취미는요, 빠찡꼬였대요. 빠찡꼬. 그 동전 그렇게 뭐 알 같은 거 떨어지는 거 돌리는 거, 빠찡꼬. 그리고 그가 중학교 때부터 검도를 했기 때문에,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검도를 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 자, 그리고 봄쯤이 되고, 갑자기 그가, 저요, 오랫동안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걔랑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라면서 말을 했다는 거야. 오랫동안 사귀고 있었던 그의 연하의 여자친구와 결혼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둔다라고 말을 했대. 그래서 토크라 용의자가 아니 결혼하는데 일을 왜 그만둬? 라고 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사실 여자친구 아버지가 음식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쪽 일을 좀 도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대.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자친구가 하치우지에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라면서 굉장히 기쁜 듯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토크라 용의자는요, 연하와 결혼한다고 일을 그만둔 것이 아마 살인을 해서 이 남자가 도망가기 위해서 그만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조금 해보게 되네요. 자, 그러면 같이 일했던 지인 말고 아무래도 그와 친구였던 동창생 말을 들어야지 좀 알지 않겠어?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동창생과 만난 적이 있대요. 그때 동창생에게 그가 어떤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이 어떤 말일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普通の真面目な人間っていう感じですかね。 그냥 보통의 인간 같은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友達になんかいい仕事があったら紹介してくれないか。冗談半分本当に紹介してほしいっていうのもあり。 그러니까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대. 뭐라고 말했냐면, 야, 좋은 일 좀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라. 라고 말을 했대. 도모다 친구한테. 그런데 그 말이 약간 말투가 농담 반? 진짜 일을 좀 소개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반. 요런 느낌으로 말을 했대. 그럼 어랄라? 이상하다. 자기 여자친구랑 결혼을 해가지고 핫지오지에 있는 그녀의 아파트에서 같이 살 거고, 그리고 그녀의 여자친구 아버지가 일하는 그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기로 했다면서 왜 친구한테는 좋은 일이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왜 부탁을 한 걸까? 이상하죠. 자, 그가 이상한 행동을 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자, 결혼을 계기로 직장을 그만둔 것이 사실이 아니고, 아마도 그가 그냥 그 직장에는 자기 체면을 유지하려고, 의심받지 않으려고 라고 거짓말하고 나온 건데, 그런데 그 회사를 퇴직하면서 또 뭔가 그의 이상한 행동이 밝혀집니다. 뭐였냐면 지금부터 함께 보실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페이스북 계정이 갑자기 사라진 거야. 그래서 페이스북 계정이 갑자기 사라졌네요 라고 했더니 그의 지인이 하는 말이 나꾸나리마시다. 네, 없어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물어봅니다. 기자가 지운 걸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남자가 아마도
저도 오늘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없었어요. 완전. 아마도 요 한 달 정도 전에 계정을 삭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삭제한 건지 없어졌네요. 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던 페이스북을 계정을 삭제했어요. 자신의 존재가 어느 공간에 남아있는 게 불안해서 삭제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말하는 말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요. 그의 집이에요. 그가 도쿄에 있다가 그의 본가로 내려갔어요. 그의 집을 내가 戸倉容疑者の実家の捜索を行い、スマートフォンやタブ 조용히 해. 자, 이것이 바로 그의 집입니다. 그의 본가예요. 자, 나카노 경찰서 수사본부에 따르면 토쿠라 용의자는 2015년 6월 결혼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둬요. 그리고 그 집을 떠나서 8월에 아파트에서 방을 떠납니다. 8월에. 그리고 사실은 6월에 이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또 변태 같은 게 뭐냐면 내가 변태라고 생각하는 게 저다 모든 게 변태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그가 여러분 도쿄에 있는 집에 9월달까지 야증을 다 낸 거야. 월세를 이미 9월달 것까지 낸 거야. 6월달에 결혼을 해서 나 갈 거다라고 해놓고 9월달까지 야증을 내놓은 거야. 그리고 8월에 이 본가로 내려와요. 자, 사건 발각 직후 8월 말부터 후쿠시마의 야부키정의 친가로 돌아옵니다. 그 동네에 있던 자영업자 남성, 그 57세의 자영업자 남성은요, 말투가 굉장히 온화하고 상냥한 듯한 인상이었어요. 라면서 그의 인상을 말했다고 합니다. 자, 한편 별로 외철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면서 친정 근처에 사는 46살의 한 여성이 그런데요, 가끔 검은색 밴을 운전하고 있는 것을 몇 번 정도 본 적이 있는 것 같네요. 라고 말을 했어. 자, 그러면은 그가 언제 오는 걸까? 그의 동네에 살고 있는 어떤 아저씨의 인터뷰를 제가 또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언제쯤 왔는지 그 아저씨의 인터뷰 저와 함께 보시죠. いつ頃帰ってきました？昨年あたりっては噂が聞いてますけどね。 그러니까 언제 도착했나요? 라고 물어봤어. 그가 언제쯤 집에 왔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작년쯤인가 뭐 돌아왔다는 그런 소문은 좀 들은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지인들 DNA를 다 불러봤다고 했는데 이 남자가 어떻게 잡히게 된 거예요? 왜 이 남자가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거죠? 제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